됐기 때문에 표준 점수 위주로 지금 배치표를 재작성된 부분들이 현재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는 나눠드렸습니다. 맨 왼쪽 좌측 위를 한번 보십시오. 자, 표준 점수 합산 점수는 국수탑 여러분들이 받으신 성적표상에 국수탑 합산 점수가 되어져 있고 100분위도 국수탑 합산 100분위 점수가 되어져 있고, 자, 영어 등급은 잘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금년도 영어가 지금 현재 대단히 어렵게 출제돼서 영어가 중대변수로 좀 떠올랐는데, 현재 국수탑 100분위 점수로서는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영어 등급이 거기에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상 등급은 이 정도를 맞았을 경우에 국수탑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인데, 자, 국수탑 성적으로서는 지원 가능으로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영어가 2등급 또는 1등급이 예측으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3등급이라든지 4등급 받았을 경우에도 여기에 과연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굉장히 중대사안으로 좀 떠올랐는데, 여기에 현재 본인의 영어 등급이 이 예측 배치표 상에서는 지금 안 맞더라도 극복이 가능한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의 진행 중에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도는 예년과 달라서 영어 등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좀 이따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경인, 지방권, 가나다 분별로 되어져 있고,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현재 다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어, 수학, 탐구 점수로 건에서 만약에 벗어났다 싶을 때 국수 성적으로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탐구 점수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 그대로 지금 현재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 각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가 연세대학교가 지금 현재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부터 고려대학교 추정 변환 표준 점수까지 해서 설명의 중간에 그 한 곡지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은 자료 지보를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받아보셨는데 여러분 성적 점수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성적이 전국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파악을 하는 건데, 우선적으로 수시 지원자 규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시 어느 정도 금년도에 탈락할 것이냐. 지금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수시 탈락으로서 지난해보다 15,281건 더 증가된 상황입니다. 8.5% 증가된다. 금년도 수시에서 지난해보다 인문계 탈락자가 큰 폭 증가합니다. 우선 이 탈락자들이 정시에 다시 재직을 하겠죠. 정시 인문계 경합구도 대단히 치열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수시 지원자 탈락 규모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연계는 지난해보다 수시 탈락 규모가 6,924건, 수시 6회 지원이니까 6,924건, 3.4%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 탈락생이 지난해보다 학생 수가 금년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계 수시 탈락자는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그러면은 정시 경쟁 구도는 인문계가 자연계보다는 수시 탈락 규모로 봤을 때는 인문계가 대단히 치열한 양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바짝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수시라면 조금 양상이 수시 최저를 맞추고 이런 부분들은 사탄론 때문에 조금 유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수시 탈락 규모를 봤을 때는 정시가 인문계가 굉장히 경합구도가 치열하고, 반대로 자연계는 조금만 느슨한 구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은 수능 응시생 규모로 봤을 때 이 한글과 통계 응시자가 실제 응시자가 30.7% 62,089명 늘었습니다. 인문계 수능 응시자도 늘었고,
인문계 수시 탈락자도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사항입니다. 정시 경쟁 구도가 같이 인문계에서 높아질 수 있는 근거로 지금 현재 볼 수가 있고 4탐 2등급 인해 인원이 지난해보다 18,000명 증가된 상황이고 가탐 2등급 인해 상위권 학생들이 12,000명 줄어든 상황입니다. 문과 고득점자들도 지난해보다 많아진 상황입니다. 수시 전국적으로 탈락 규모가 12만 155건 5.6% 늘어납니다. 수시의 탈락생 규모가 지난해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정시의 전국적인 경쟁 구도는 치열하게 되는 거고 정시의 탈락자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N수생들도 내년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특히 내년도는 2027학년도 통합수능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가 되면 모든 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죠. N수생들이 집중될 수 있는 내년도 상황 구도라는 점들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이번에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떨어지는 규모가 많다. 수시, 정시 모두. 그러면 N수생도 늘어날 수 있고 특히 내년도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N수생도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고 N수생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현재까지 상황이고 인문계 정시 경쟁 조금 더 자연계보다 훨씬 더 치열한 상황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 전국 위치 확인을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오늘 핵심으로 지금 제가 잡고 있는데 일단 순서대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국의 의대 선발 규모는 3,000명, 약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까지 6,462명 특별전형 제외하고 자 전국에서 3,000등 안에 들어왔느냐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3,000등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의대 쪽에서 점수 정량적 지표로 봤을 때는 밀리지 않는 구도가 되는 거죠. 치대, 한의대, 수의대까지 합 6,400명 수시 내신이 됐든 정시 수능이 됐든 6,400등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현재 정시 성적으로 가지고서 그러면 밀릴 상황은 없죠. 만약에 이 학생들이 그대로 점수 순서대로 이 대학을 지원을 한다라는 가정을 둔다라면 그 다음에 스카이가 10,000명인데 여기 의대 치대 메디컬 부분과 합치면은 16,867명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16,867등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주 10개대 27,000명 합산하고 의대 메디컬까지 합산하면 33,886명. 그 다음에 인서울 6만 명이고 여기에 의대까지 합치면 66,827등. 서울 경인권 6만 명, 경인권 4만 1,000명, 10만 등. 그럼 결과적으로 3,000등 안에 들어왔느냐 의대, 6,400등이냐 메디컬 전 부분, 스카이권이냐 16,000등, 탑10이냐 33,000등. 인서울이냐 66,000등 이 수치상에 여러분들이 현재 스코어 점수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대 서울 6개 여대 9,157명 이것도 여학생들은 거의 5대5인데 여학생들도 한번 참고처럼 해봐야 되는 거고 여학생들만 뽑는 의대 약대 398명 이 변수는 또 여학생들에게만 특정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니까 이 부분도 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각각 등수에서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머릿속에 일단 염두는 해 두십시오. 영어 변수 1번 곡지로 찍겠습니다. 금년도 영어가 일단 1등급이 15,154명, 2등급이 7만 명. 자, 1등급이 지난해 28,000명에서 15,000명 거의 반토막 났는데 그래도 15,000명입니다. 15,000명이면은 스카이까지가 조금 전에 제가 16,000등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의대 스카이 합산해서 16,000명의 모집 인원인데 의대 그러니까 영어 아무리 어려워도 1등급이 그래도 15,000명 발생해 있고 이 1등급의 의미는 들어온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스카이권 안에 만약에 의대까지 다 합산해도 16,000명인데 1등급을 찍었다 15,000등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등급이 7만 명입니다. 작년에 8만 명에서 7만 명으로 다소 줄었고 그럼 1등급, 2등급 합산 인원 8만 5천 명입니다. 아까 인서울권이 의대 메디컬까지 다 합쳐지면 아까 6만 6천 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영어 아무리 어려운 불수능이었다 하더라도 2등급 이내가 8만 5천 명이면 실제적으로 서울권 소재 4년제대 모집 인원은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일단 가늠을 하시고 1, 2등급 인원은 크게 감소됐고 3, 4등급 인원은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영어가. 평상시에 1, 2등급 대학생들이 3, 4등급대로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그래도 2등급 인회가 8만 5천 명이다. 인서울권 모집 인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1등급은 1만 5천 명이다. 스카이 16,000명, 의대까지 합쳤을 때 16,000명 거의 비슷한 수치이고 국어 수학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영어에 어떤 잘 보고 못 보고는 상당한 영향을 좀 현재 미치고 있는 건데 어쨌든 1, 2등급의 라인 선상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 3등급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한번 참고치로 한번 보시고 자 국어 수학 점수차 한번 봐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 147점, 수학 1등급 최고점 139점 같은 만점을 맞고도 수학이 국어를 못 이기는 형국은 이미 보도가 다 된 거고 참고치로 지금 국어 1등급 안에서도 최고와 최저점이 14점 차가 발생할 정도로 국어 1등급 안에서도 변별력이 대단히 셉니다. 그래서 국어 1등급 안에서도 저 위에 있느냐 그 커트라인 선상에 있느냐 지난해보다 변별력 크게 확보된 상황이고 수학은 2등급 인원이 2등급 수치가 점수 차가 작년에 7점 벌어져 130점, 123점인데 올해는 127점, 124점, 3점 차. 수학 2등급 맞은 학생들 초밀집 상황입니다. 지난해보다 경쟁력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수학을 잘 봤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국적인 구도상으로 봤을 때는 수학 2등급은 금년도에는 지난해만 못하고 굉장히 조금 골치 아픈 상황으로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고 국어는 어쨌든 엑셀런트 할 정도로 좀 변별력 갖고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1등급 2,700명 늘었고 2등급 줄었고 어쨌든 국어 고득점자가 지금 현재 많아진 상황이고 수학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극복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구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어는 1등급 인원도 늘었습니다. 수학 2등급 7,933명 늘었습니다. 아까 의대 쪽이 6,000명, 그 다음에 탑10이 스카이 대학이 지금 16,000명, 그 다음에 탑10이 33,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충 수학 2등급이 7,900명, 1등급도 3,500명. 어쨌든 수학 2등급 이내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11,000명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초밀집되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애들이 지금 현재 집중되어 있고 이 규모가 10,000명에 넘어갔습니다. 수학 2등급 이내 인원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생각하고 수학이 굉장히 지금 현재 초밀집된 상황에서 3등급을 맞았던 2등급을 맞았던 학생들은 국어 성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살릴 수가 있는 거고 국어 성적이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수학 2, 3등급은 굉장히 많아진 분포도 상황이다. 이 점을 일단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 하나만 잘 봤다라는 걸 가지고서 상향 지원하기에는 대단히 무리수 있는 상황인 구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간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 만점자 비교를 해보면 5점 차가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이 현재 앞서고 있는 구도이고 언어와 매체는 금년도 합법과 작문보다 경쟁력이 더 좀 셌다. 수학은 최저치로 확률과 통계가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미적분에. 미적분, 이과, 수학 잘 봤다라고 해서 문과, 교차 지원, 수학을 가지고서 덤벼들게 지난해보다 경쟁력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별로 보더라도 국어에서는 언어 매체가 86.7% 좀 높게 국어 1등급짜리 이 자리에 만약에 다 모아놨을 때 86.7%가 언어 매체 선택 학생으로 저희 회사에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수학은 1등급이 87.5% 지난해 92.3% 자 1등급 학생은 이 자리에 다 모아놨다. 작년에 92.3%가 미적분 기하였는데 올해는 87.5% 2등급도 이 자리에 만약에 다 모였다. 지난해 84.7%가 미적분 기하였는데 올해는 80.1% 3등급도 작년에는 미적분 기하가 73.2%였던 것이 올해는 52.3%로 확률과 통계가 많이 따라붙었다. 그래서 이과, 수학, 미적분 기하 학생들 함부로 문과 쪽에서 수학을 가지고서 기웃거리기에는 지난해랑 양상이 굉장히 달라진 구도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사회탐구 9개 과목 중에서 2등급 이내 인원이 79,611명, 지난해보다 18,000명, 30.0% 증가됐습니다. 사탐 2등급 이내 인원 18,000명 증가된 상황이다. 아까 의대 모집 인원, 스카이 선발 인원, 탑10 선발 인원, 인서울 선발 인원 대강 봤을 때 사탐이 어쨌든 18,375명, 지금 단순 두 과목에서 그냥 각각 그냥 2등급 이내 들어왔던 부분들 그냥 수치를 보면 이 정도 증가된 상황이고, 가탐은 12,000명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과 자연계 학생들, 순수 이과 자연계 학생들 정시 경쟁 구도에서 가탐 고득점자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구나. 합격순위 지난해보다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경합구도가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고, 사탐은 지금 밀집되어진 상황이고, 3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3등급도 사탐은 32.9%, 39,000명이나 지금 현재 늘어져 증가된 상황이고, 가탐은 26,000명 줄어든 상황입니다. 3등급 때도 사탐이 초집중되어져 있다. 이게 사탐과 가탐의 시비가 지금 엇갈려져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수시에서는 좋았습니다. 사탐의 수시 수능 체제 맞추기에는. 그런데 정시에 수능 점수로 이제 비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탐 인원이 폭증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가탐은 수시에서 수능 체제 맞추는 건 어려웠더라도 정시에서는 고득점자가 이만큼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작년에 사탐하고 가탐 2등급 이내는 보면은 사탐 2등급 이내가 한 11,316명 더 많았는데, 올해는 사탐이 가탐보다 2등급 이내 많아진 수치가 42,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아까 의대 선발리는, 서영과 선발리는, 탑10 선발리는, 인서울 선발리는 대강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대국 위치적으로 어느 정도 때가 지금 현재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탐에서 점수, 가탐에서 점수, 표준 점수는 비슷비슷한데,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홍익대학교, 항공대학교, 가천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경상국립대, 여러분 성적표상에 나와 있는 표준점수 그대로 인용하는 대학입니다. 높게 나와 있으면 그 대학 쓰는 게 무조건 변환 표준점수를 신경 쓸 필요 없는 대학. 지금 제가 호명했고, 저희 설명회 가채점 설명회 때 나눠드렸던 자료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탐, 가탐, 백분위 점수대별 분포상 2026학년도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100분위 96, 거의 4%, 1등급 안에 들어온 학생들인데, 여기까지 인원이 사탐은 25,688명인데 가탐은 12,000명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는 어땠느냐? 19,726명의 사탐이었고, 100분위 96 이내 들어온 학생이 가탐이 18,777명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6, 100분위 이내가 사탐, 96, 100분위 때가 25,000명이고 가탐은 12,00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탐 학생이 사탐 학생이라는 어떤 그 비딩 구도에 있어서는 저 고득점 학생들이 그 2배 많아졌다. 가탐보다 사탐이. 그 다음에 89점 때도 마찬가지로 75,000명인데 이쪽에서 가탐은 36,000명.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7점 때 3등급 구간대도 보면은 15만 3천 명이 지금 현재 3등급 7700분일 때인데, 가탐은 7만 명밖에 안 되는 거. 작년도에는 11만 8천 명이 사탐이었고, 가탐이 9만 1천 명인데, 어쨌든 1등급, 2등급, 3등급 전 구간대에서 사탐이 빽빽하게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를 지금 현재 앞서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탐 9개 과목, 지금 현재 분포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그 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 쓸 때는 여러분 수능 성적표상에서 탐구 과목에서 100분위 점수로만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 100분위 점수에서 각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 쓰는 대학은 몇 점을 부여해 주는지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연세대학교 발표했던 상황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현재 만약에 97점의 100분위 점수, 여러분 성적표상에 지금 탐구가 100분위 점수가 몇 점인지를 체크를 하고, 지금 현재 96의 100분위 점수는 사형문화 생활교육 이 두 과목은 아예 이 100분위 점수가 없는 공란으로 나와 있어요. 전국 약성이 이 점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가보면은 지금 현재 누적 인원이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100분위 점수 동그라미 치고 현재 이게 오른쪽으로 스코어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100분위가 96점 맞은 애들이 탐구 두 과목으로 해서 25,688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백분위 점수대별로 봐서 맨 오른쪽에 인원으로 놓고 보면은 대강이 지금 한 몇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이게 포진되어 있고 내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은 동그라미 쳐놓고 보면서 전국 대학의 모집 선발 인원이 어떻게 했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 나가 보십시오. 그다음에 가탐 영역도 지금 현재 96이라도 여러분 성적표상에 100분위 동그라미 쳐놓고 오른쪽에 오면은 누적되는 인원은 한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위치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는 하나의 루틴한 털이 있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에. 그대로 봤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고려대학교를 지원한다. 여러분 100분위 점수가 96점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는 지금 현재 이 공란 자체가 이게 이 점수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지리 67, 한국지리 68, 윤리여사자 67 이렇게 돼 있지만은 고려대학교에서 66.68로 인정합니다. 곧 발표될 건데 이렇게 발표될 것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상은 대충적으로 여러분 수능 성적표상에 100분위를 갖다 놓고 과목에 상관없이 맨 오른쪽 점수를 이렇게 사탐에서 이 과목 무슨 과목을 선택했든지 간에 100분위별로 이 점수가 본인 점수다라고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고 가탐 8개 과목에서는 과목에 상관없이 만약에 96점이 찍혀 있다고 하면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원에 해당 사항이 없고 물리학원은 66점이 여러분들 찍혀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려대학교 가탐에 66.85가 본인 점수입니다라고 하게 책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될 것으로 현재 추정한 데이터 공식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고 18페이지 보시면은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 연세대학교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통합변포 2026학년 통합변표를 발표했는데 사탐, 가탐 무슨 과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100분위 점수가 96점이다라고 하면은 연세대학교는 사탐, 가탐 무슨 과목에 상관없이 66.76점을 주게 되어 있고 만약에 100분위 점수가 100점이다라고 하면은 70.12점을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연세대학교는 1등급 4구간대에서 96, 100분위 점수 이내 구간대에서 70.12, 66.76 사탐 가탐 상관없이 격차는 3.36점 최고와 최저 격차 3.36점 고려대학교는 현재 추정해 보면은 70.33 사탐일 때 최저는 66.68 이 96, 100분위 이내에서 그러면 3.65점 고려대학교가 감점폭이 1등급 이내 96, 100분위 점수 때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내가 한 96점대 갓 넘어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감점은 연대가 덜 먹게끔 되어 있는 게 사탐일 것 같고요. 가탐은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가 3.02점 그 격차가 밑에 보면 3.02점인데 연세대학교는 3.36점이니까 만약에 내가 1등급을 겨우 넘어간 정도의 만약에 탐구 성적대다라고 하면은 고려대학교가 이과 가탐에서는 연대보다는 감점이 덜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점수가 더 위에 상단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점수 격차를 더 벌려주는 쪽에서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 선상에서 겨우 넘어갈 정도의 라인 선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감점을 아무래도 좀 덜 주는 쪽에서 데미지가 덜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세하게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2등급 때, 3등급 때, 4등급 때 각 여러분들 등급대별로 부상에 여러분들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일단 연구대표 보는 법으로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10개 대학 쪽으로 가보면은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중앙대가 경희대 보면은 여기는 통합변표 사탐, 가탐 상관없이 여러분 성적표상에 100분위 점수 동그라미 두 과목을 치고 이 100분위 점수는 중앙대학교는 몇 점, 경희대학교는 몇 점 이렇게 주는 내용인데 아직 발표 안 한 거고 작년도 기준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중앙대학교가 경희대학교가 지금 현재 감점폭을 많이 주는 학교로 되어 있는 거고 중앙대학교가 감점을 덜 주는 학교다라고 하면은 이 선상에서 겨우 넘어간 학생들은 경희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로 봤을 때 경희대학교가 데미지가 더 클 수도 있고요. 저 위에하고 밑에 상황으로 놓고 봐 감점의 폭이 커지니까 반대로 중앙대학교는 감점폭이 좀 덜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시에서는 이제 비슷한 대학들만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비슷한 대학 라인대에서 이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저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이 변환 표준점수에 발표되는 방식들을 보면서 감점이 어느 정도 대가 되는 것들을 한번 일단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이게 실제 총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등급
1, 2, 3, 4등급대 여러분 해당 구간대에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2026학년도 점수 구도별 상을 먼저 대략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탐구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 지금 연세대학교 발표된 사항들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말고는 현재 제가 이 시간 올라올 때까지는 다른 대학에 발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국 위치 파악 점수 분포 세부 사항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과목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탐구 과목 합격선 보겠습니다. 연세대 고려대학교 일단 3등급, 4등급 대가 학과별 구성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커트라인으로 발표한 대학들 연대, 고대가 지금 현재 3등급, 4등급이 인문계에서 이 정도 위치고 자연계도 3등급, 4등급 이 정도로 합격선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학과수 기준으로 봤을 때 구성비입니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학교도 3등급, 4등급 대가 현재 실제 합격선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중앙대, 경희대, 이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학교도 지금 3, 4등급 대가 지금 합격선으로 잡혀지고 있고 금년도 신입생 결과입니다. 홍익대, 숙명여대, 국민대, 세종대, 인하대, 단국대학교도 지금 3, 4, 5등급 대까지 지금 이제 이 정도 구성비로 발표를 하고 있고 명지대, 상명대, 한양대, 에리카 등에서 3, 4, 5등급 대가 일단 금년도 합격선으로 잡혀지는 것으로 현재 공식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외로 3, 4, 5등급 대가 꽤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일단 우선적으로 인지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탐구 두 과목 이 중에서 두 과목 다 잘 본 학생들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두 과목을 다 잘 본 케이스 저희 종라원에서 추정을 해보면 탐구 두 과목이 있는데 1등급 정도가 들어왔다. 이건 굉장히 평균 1등급이다. 사탐 5,100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금년도. 가탐 2,000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아까 의대 선발리는 메디컬 선발리는 스카이 선발리는 탑10 선발리는 인서울 선발리는 대각 맨 앞에 그 표 계속 한번 되게 돌아가시고 확인해 보시면서 올 1등급 찍기가 탐구 두 과목에서 이만큼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저희 추정을 이뤘습니다. 2등급도 한 17,000명, 사탐은 가탐은 6,40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과목 다 한 1등급이다. 두 과목 다 2등급이다. 두 과목 다 한 3등급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이 정도 인원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두 과목을 다 합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하시고 이 정도 수치는 전국의 대학 모집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라인선상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단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과목의 합산 점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정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국어, 수학 두 과목 다 평균 1등급 8,000명 정도 8,097명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2등급은 23,000명 누적으로 31,000명 그래서 여러분 국어 수학 두 가지 다 봤을 때 1등급 2등급 맞는다라는 게 이 정도 스코어구나 수치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전국 4년제 대학 모집 선발인원의 순서대별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돼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성적표가 각 낮게 과목 한 과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과목의 콤비네이션이 특히 탐구 두 과목의 콤비네이션이 어떠냐 국어 수학 두 과목 콤비네이션은 어떠냐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서 일단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국어 수학 평균 1등급 안에 들어온 학생들 탐구 두 과목 성적 추정을 해보면 국어 수학은 평균 1등급 안에 들어왔는데 탐구 두 과목의 성적 분포는 3, 4, 5, 6등급 이하가 사탐에서는 33.7% 가탐에서는 25.2%로 추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봐보시고요. 일단은 1등급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두 과목 다 잘 보기가 상당히 가탐까지 잘 보기는 쉽지 않았던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잘 봤더라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고 못 봤다 하더라도 1등급 안에 들어온 애들도 탐구에서 콤비네이션은 이 정도로 지금 3, 4, 5, 6까지 지금 찍고 있구나. 국어, 수학 평균 2등급 안에 들어왔다. 탐구에서 3, 4, 5, 6등급이 사탐 60.2%, 가탐 58.4%. 국어 수학이 평균 3등급 안에 들어왔다. 사탐
3, 4, 5, 6등급이 79.3%, 가탐 82.3%. 이러하니 연대고대급이라 하더라도 성서환이라 하더라도 탐구 두 과목의 합격 점수가 3, 4, 심지어 더 밑으로 한 탑10까지 가더라도 3, 4, 5등급까지 합격 점수가 공식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추정됩니다. 그래서 각 낱개 과목으로 봤을 때는 들쑥날쑥할 텐데 이 두 과목 콤비네이션으로 잘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혹시 성적을 좀 잘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좀 여러분들 경쟁 파트너는 점수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3, 4, 5등급대라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일단 여러분 성적표상에 이제 표준 점수가 찍혀 있고 100분의 1가 찍혀 있고 등급이 찍혀져 있는데, 일단 국어 2026학년도 동그라미 치시면은,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의대 선발리는 한 3,000명, 그 다음에 메디컬 쪽에 한 6,000명, 그 다음에 스카이 쪽에 한 16,000명, 인서울 탑10이 한 33,000명, 인서울이 한 66,000명, 이 정도 머릿속에 계속 한번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국어 자 오른쪽에 누적 2,991명까지 있는 게 142점이네요. 그래서 국어가 만약 142점이다, 전국에서 일단 한 3,000등이니까 이대로 하면 순서대로 의대 쪽에 한번 다 원설됐다 하더라도 이 이상의 점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16,351명 누적 구간 맨 오른쪽에 135점 찍혀있네요, 표준 점수. 그 다음에 34,893명, 한 탑10 정도. 이게 그냥 단순 모집 인원입니다. 아까 33,000등에 한 34,000등 언저리 잘라보면 130점대가 탑10. 그 다음에 67,477명 누적 분법 124점대. 124점대 인서울권이냐 130점, 국어만 단순 한 과목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130점이냐 135점이냐 142점이냐 한 과목으로 봤을 때. 아까 국어 수학 두 과목 다 잘 본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데 어쨌든 한 과목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한 과목에서는 내 위에 아래쪽에 점수가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 그래서 내 위에 지금 밀집된 인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몇 명 없는 건지, 이 위치를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고 일단 위아래를 살펴보시고, 국어 과목에서는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되는지,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포진되고 있는지 일단 상황도를 살펴보시고, 수학 134점대가 2026학년도 2,990명, 거의 한 3,000명 어데라인. 그 다음에 130점대가 17,617명이니까 한 스카이라인. 127점대가 35,287명 탑10 라인. 123점대가 66,413명 인서울 라인 정도의 특정이 되네요. 여러분도 현재 위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까 여대가 따로 있고 여대도 의대, 약대 선발리는 약 4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6개 서울권 의대가 지금 현재 9,100명 정도, 한 10,000명 정도 더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수능 응시 사탐은 여학생이 많습니다. 53.3%. 사탐 중에서 윤리와 사상은 61.3%가 여학생이고 경제는 28.7%고, 가탐에서는 생명과학원이 50.9% 여학생이 제일 많고, 물리학 2는 781명 14.9%만 여학생입니다. 일단 분포도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여학생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여학생 점수대별 분포는 따로 끄집어냈습니다. 보통 아까 서울권 소재대학이 한 66,000명 정도가 됐고, 서울권 소재 또 여대가 또 한 10,000명 정도 때가 되고, 이런 지그재그 게임인데 어쨌든 한 69,000명에서 한 8만 등 사이 정도 때도 이게 범위가 여대 라인 쪽에서는 지금 형성될 수 있는 구도이구나. 전국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권 6만 명이고, 이 중에서도 지금 그 여대 쪽이 한 9,100명 정도 때가 형성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일단 상황 판단을 한번 또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의대 약대 쪽에 여학생 뽑는 건 아까 한 400명 정도 가까이 됐었죠. 그 부분 참고를 하면서도 한번 좀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점수 구간대별 유불리. 자, 여러분 표준 점수 인문계가 됐든 자연계가 됐든 합산 점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 도표상에 동그라미를 한 쳐보시고 여러분 점수대를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30페이지 보면 394점이다. 그 스카이라인 정도가 되는 건데 국어 136점, 수학 125점, 탐구 두 과목 합산 133점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그래서 내 점수와 다른 경쟁자들의 과목들을 보면서 내가 무슨 과목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여기에 가중치를 두고 또 약하게 두고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목 간 유불리를 따져보고 대학들 가중치를 적용하라고 했을 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애가 비슷한 총점대로 봤을 때 국어, 수학, 탐구 점수가 경쟁 구도에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면서 높낮이를 비교를 하라고 인문계, 그 다음에 33페이지 자연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수험생들의 성적 분포 상황 한번 또 읽어봅시다. 가탐 두 과목을 신청해서 시험 본 학생들이 수능 점수로서는 저희 회사 표본 샘플링 조사에서 제일 성적이 높습니다. 그냥 이건 가채점 결과를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냥 원점수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여기 점수는 원점수입니다.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100점, 300점 만점에서 이 점수입니다. 가탐2가 일단은 경쟁력이 가장 커 있는 애들이고 지금 사탐 두 과목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 노크를 21.1% 하고 있는 게 지금 특이사항입니다. 이 문과 애들 사탐 두 과목이 대체적으로 문과 학생 추정이 되는데 이과를 지금 노크해 보는 게 21.1%. 사탐 하나 가탐 하나를 선택한 학생 중에서 72%는 자연계 지금 정시 노크하고 있는데 27.9%가 또 문과 쪽에 노크를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탐 두 과목 신청한 학생들은 지금 현재 자연계가 89.7%, 인문계 10.3%, 가탐 두 과목 선택한 학생들도 지금 약한 10% 인문계 쪽으로도 지금 현재 노크를 동시에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점수대별로 봤을 때는 역시 저희 표본도 영어가 가장 최상위권에서 영어가 어려운 걸로 나왔는데 역시 불수능으로 하긴 됐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들은 현재 영어가 굉장히 지금 고민선상이고 국수탐은 잘 봤는데 영어 성적을 못 본 케이스가 상당수 지금 현재 발생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점수대별 대학의 모집 정원과 여러분들의 점수대를 봤을 때 내가 위치를 대충 파악을 했는데 과연 이 점수 구간대 애들이 대학의 순서는 어떻게 지금 어플라이를 해보고 있느냐. 올해 수험생들이 시험 보고 난 직후에 대학의 점수대별로 냈던 대학의 순서도는 이렇습니다. 인문계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시에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을 때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정시에 올해 수험생들은 어쨌든 이 대학의 원서를 한번 내보고 있었고 점수 때는 이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순서와 금년도 2026 학년도 수험생들의 대학 점수 순서도는 어떤지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학생들이 정시 때 탈락을, 수시 때 탈락을 해서 정시 때 이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비슷한 그룹은 이렇게 비슷한 유사 그룹이 형성될 수 있는 참고치 자료입니다. 이건 대학의 공식 합격 점수 발표 기준도 사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올해 시험 보자마자 학생들이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점수대별로 대학 순서대로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인문계 자연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대 점수 순서대로는 현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수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의대 쪽에서는 이 순서대로 점수 순서대로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고 있고 약대, 그 다음에 치대, 수의대, 그 다음에 한의대, 자연, 한의대, 인문 참고하십시오. 이들 점수대 학생들이 이들 지금 대학들 원서를 지금 현재 한번 노크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 경제계열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대기업 기획학과 참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간호학과 참고 한번 해보시고 교대, 일부 교대는 제가 점수를 뺐습니다. 이 점수가 너무 터무니없게 지금 현재 넣어보는 듯 해서 혹시 대학에 누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뺐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자마자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점수로서 대학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어플라이를 해보고 있는 성향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참고를 해보면서 대학 선택을 좁혀가 보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사탐 두 과목 응시했습니다. 자연계를 놓고 해보고 있습니다.
사탐 2과목 신청한 학생이 수능 응시한 학생이 자연계학과에 지원 점수대별로 서영고 라인에서는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성산 라인에서는 이들대학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비슷한 대학에서 일단 사탐 2과목 학생들이 자연계 현재 어플라이 해보는 상황. 그 다음에 50페이지는 사탐 하나, 가탐 하나를 신청한 학생들이 자연계 학과에 지금 점수대별로 어플라이 해보는 모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사탐 하나, 가탐 하나 받은 학생들이 52페이지에 인문계 학과로서 지금 현재 지원해보고 있는 점수대별 상황이고, 그 다음에 54페이지는 가탐 2과목,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자연계 학생으로 특정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인문계 학과 이렇게 지금 현재 어플라이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런 대학 그룹핑별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금년도는 문과, 이과의 교차 지원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상황뿐만 아니라 문과 학생들도 이과 쪽으로 지금 현재 어플라이 해보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대학의 어떤 점수대별로 현재 어플라이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현재 전국 단위 위치 파악을 하는데 중요 변수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했고, 다음 부분은 대학별 세부 변동사항, 고려사항, 입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격선 예측 마지막 이어가겠습니다. 자, 영어 다시 한번 체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영어. 서영고 라인에서 연세대학교 영어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면 감점 구도상으로 봤을 때, 자, 우리는 정시는 비슷한 대학들 간의 비교만 계속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서영고 라인에서는 어쨌든 연세대가 제일 비중이 높고 서울대가 비중이 제일 낮습니다. 자, 영어 어려운 상황에서 원서가 어디로 몰릴지, 비슷한 수준대에서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라인에서는 한양대학교가 영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이대, 외대, 시립대에서는 서울시립대, 이하여대가 높습니다.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라인에서는 홍익대학교가 이들 그룹핑에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에서는 숭실대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비슷한 라인대에서. 60페이지는 같은 동일 대학 내에서도 영어 반영 방식이 다른 대학들을, 아까 제가 그룹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세부 그룹별로 대학의 항목은 학과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쨌든 비슷한 대학 라인에서 어느 대학이 영어 비중이 높고 낮고, 예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 좀 덜하게 볼 수도 있었지만 금년도 영어가 원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원서 내는 지원 성향에서는, 경향에는 지원자가 몰리고 안 몰리고에서는 중대 변수로 될 가능성이 현재 높고, 62페이지 서영고 라인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만약에 2등급을 맞았다, 1등급 학생들을 극복을 하려면은 서영고 라인에서 연세대학교는 국어 또는 수학에서 표준 점수가 5점 높아야 됩니다. 만약에 3등급이 1등급을 이기려면은 12.5점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 높아야 됩니다. 만약에 3등급이 2등급을 이기려고 하면은 2등급이 5.0을 극복해야 되고 3등급이 12.5점이니까 3등급이 2등급을 극복을 하려면 7.5점의 표점이 앞서야 됩니다. 아까 배치표 처음에 제가 오픈시켜서 봤죠. 국수탐 성적으로서는 배치표상에서 괜찮은 걸로 나오는데 영어가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등급이 본인께 나와 있다. 그럼 3등급, 2등급을 극복을 하려면은 이 배치표상의 점수보다 몇 점을 더 오바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추정 분석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라인에서는 인문자연이 이렇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라인에서는 만약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1.7점 또는 1.9점이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3등급이 1등급을 앞서려고 하면, 극복하려고 하면 4.2점, 4.6점. 만약에 3등급이 2등급을 앞서려고 하면 빼기 하면 됩니다. 3등급에서 2등급의 요 차이만큼. 그래서 배치표를 보시면서 그냥 국수탐 성적과 영어 등급의 합격선이 동일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국수탐 성적은 되는데
영어가 만약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점수대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럼 여기서 만약에 300 몇십 점대라고 하면은 310점이다 하면은 315점이 돼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하면은 그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추정 데이터입니다.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대 다 자료 넣습니다. 자, 수시는 6회. 일단 대학에 상관없이 사실 원서를 뭐 제한이 거의 없죠. 그런데 정시에 가면은 나 다군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우선 수시에 붙으면 괜찮은데 정시에 들어가면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원서를 못 냅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 것을 위아래 다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세 군데를 붙었을 경우에 어디에서 연쇄적으로 빠져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원서를 냈다. 가군에서 연대 또는 고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가 변수가 들어갈 수 있고 탐구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줬느냐의 변수도 될 수 있고 유불리가 막 달라져 있겠죠. 다군에 가보면 서영고에서는 쓸데가 없으니까 다군에 가면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쪽에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은 더 밑으로 내려가든지 아예 하향을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표 대학 하는 거를 동그라미를 딱딱 쳐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상황 구도를 보고, 이 그 위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에 내가 원서를 냈는데 어디 쪽에서 빠져나가고 동시에 붙었을 경우에 예비 번호가 어떻게 돌 것인지 이 상황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대학의 범위를 비슷한 수준대로 우선 좁혀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탐구, 그다음에 과목별 가중치, 여기에서 비슷하게 좁혀놓은 대학들에 있어서 뭔가 감점을 안 먹게끔 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상황도까지 예측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나다군의 상황을 이건 쫙 펼쳐놓고 한번 지켜봐야 되는, 이렇게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해를 하고 웬만한 걸 외워야 됩니다. 이게 처음으로 지금 수시만 접해서 정시 때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중대한 사안이죠,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자연계까지 69페이지 자연계 구도상, 일단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느 군에 배치가 되어져 있고 위아래 상황 역학 구도로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의대, 치대, 한의대, 의대만 원서를 쓰는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 공대까지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나 다군의 의대 원서를 썼다 공대를 이쪽에 쓰는 애들이 되니까 여기는 많이 빠져나갈 수 있겠거나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만약에 의대와 동시에 공대가 붙는 라인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공대 쪽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그 밑에 대학은 또 치고 올라가는 연쇄적인 어떤 그 이동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상관이 없는 의대 이런 라인대라고 하지만 연쇄적인 이동은 중위권, 중하위권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죠. 정시에서 예비번호 도는 상황의 구도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의대, 치대, 한의대까지의 구도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예 의대만 다 집어넣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약대, 수의대 이쪽 메디컬 쪽에서 다 넣는 학생들도 있고, 의대 메디컬뿐만 아니라 공대 쪽에 넣을 수 있는, 동시에 넣을 수 있는 이런 복잡한 구도가 지금 현재 전개되는 상해 구도입니다. 73페이지. 자, 이 복잡한 상황 구도에서 군을 이동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군의 이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중대한 변수가 되는 거죠. 판이 완벽하게 엎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군에서 빠져나왔다라든지 또 다군으로 들어갔다라든지, 이 부분은 이들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유사한 대학들이 원서를 쓰는 대학의 연쇄적 이동입니다. 사실 이거는 중대한 변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빨리 쉽게 바꿔서는 되지 않는 건데, 전년도의 합격선, 경쟁률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학 원서 안 되더라도 타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비싼 대학들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4페이지. 카이스트 강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 울산 한국과학기술원은 정시 3회 지원 횟수 제한도 없는 대학이네요. 이들 대학은 보통 정시 경쟁률이 10대 1도 안 넘어가는데 거의 100대 1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75페이지.
여기다가 대학들이 또 미세하게 또 바꿉니다. 학과 신설이 있고 가중치 변경이 있고 군별 이동은 어마어마한 이동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져서 내가 이 바뀌어진 대학에 상관없는 대학에 원서를 내지만 연세대 이동은 다 옵니다. 이게 경쟁률, 예비번호, 뭐 중복 합격에 따른 이동, 합격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도 복잡하지만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까지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 79페이지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를 내야 됩니다. 낼 때까지 인원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시에 얼마만큼 못 뽑습니다. 또 12월 24일 저녁 때까지 뽑아도 수시에 못 뽑는 인원이 얼마만큼 되느냐. 정시의 모집 인원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입시는 사실상 예측은 불가능하다라고 특정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지금 모집 인원도 모르면서 합격 점수 예측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집 인원은 합격 점수 경쟁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12월 29일 원서 접수 직전에 가야 모집 인원은 알 수가 있습니다. 12월 24일까지는 전혀 모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발생했느냐? 서울권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정시 선발 인원에서 4.1%가 더 추가됩니다. 평균적으로. 지방권 대학은 따블입니다. 정시 선발 인원을 100명 뽑기로 했다가 200명 돼버립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입시입니다. 이 예측을 누가 가능합니까? 지금 모집 인원도 모르는 상황이 12월 24일까지 진행이 되고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 확인하고 원서를 내야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입시를 수험생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영구 라인에서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처음에 18명 정시 뽑기로 했는데 55명 늘어나서 73명 뽑는 케이스들 발생합니다. 이걸 예측한다라는 거, 경쟁률, 합격선 어떻습니까? 중대 변수인데 어쨌든 정시라는 입시가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입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연계도 뭐 전기전자공학부 48명 뽑기로 했는데 65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학교, 뭐 건국대, 동국대 이 모집 인원은 12월 24일까지 저녁 때까지는 알 수 없다. 왜? 수시 그때까지 등록 마감해서 계속 빠지면서 타임아웃 딱 걸려서 몇 명 못 뽑은데 그때 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에서 28일 사이에 정시 선발 인원은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하고 29일 날 넣어야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모집 인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합격 점수에 영향을 못 미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참고를 해야 되고, 자, 이제 수시 예비번호 다 받으셨고 그랬을 텐데, 수시 예비번호, 인문계, 자연계, 서울권, 수시 붙은 애들은 평균 2.9개 대학에 붙습니다. 교과전형. 종합전형은 1.8개 대학에 평균 붙습니다. 붙는 학생들은 한 3군데 교과전형, 종합전형에서 한 2군데 정도 붙어서 연사직 이동이 됩니다. 언제까지? 12월 24일까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비번호가 뭐 83페이지 보면 어떤 대학의 경영학과는 10명을 수시에 선발했는데 예비번호가 70번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 금년도 수시에 예비번호는 얼마까지 돌 수 있겠습니까? 예측 불가능이고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학생이 6번 내가지고서 몇 회 붙을지를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 그것도 특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영어도 암만 못 맞췄다 하더라도 2등급 이내가 8만 5천 명이 넘어갑니다. 주요 상위권 대학들도 수시 수능 최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놓고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거의 수시 수능 최저 요구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시에 예비번호가 많이 돌 것이다 안 돌 것이다 모릅니다. 어떤 학생이 얼마만큼 중복으로 여러 대학을 복수에 붙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산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번호가 어떻게 돌지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얘기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한 변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비번호도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전화 끝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전화 통보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합격으로 간주됩니다. 내가 합격한지도 몰랐고 전화가 패싱이 됐었는데 그냥 지나가서 정시 원서 내려고 했더니 원서 낼 지원 자격 박탈입니다. 그래서
전학을 갔는데 안 받았다. 보통 한 3번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안 받으면 합격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되는 독특한 또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더라도 전화번호는 항상 예비번호 받은 사람들은 스탠바이를 항상 해놔야 된다는 걸 명시하고, 이게 법입니다. 곧. 그 다음에 경쟁률 변수, 인문계, 서영고, 성산, 중경이, 외시, 가군, 나군, 다군 경쟁을 한번 봐보십시오. 가군은 보통 3.62대 1, 3.24대 1, 다군은 52대 1,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도 3대 1, 4대 1, 23대 1. 자연계열도 그렇습니다. 가나다군을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나눠가지고서 어떤 데는 수십 대 1까지 가고, 이거 사실 이거 어떻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자체가. 어떤 거는 3, 4대 1이고 어떤 쪽에 가보면은 50대 1이 되고, 다군은 도대체 왜 만들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입시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영역을 이렇게 펼쳐놓고서 이걸 예측하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정시 입시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온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수험생들한테 예측을 하라.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이건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의대, 약대 계열도 가나, 다군별 전국 선발, 지역 선발 경쟁률 상관 어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대학별 정시 합격선. 합격선도 올해 신입생들은 제가 누차례 얘기했지만, 수차례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은 합격선 공개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합격선이 국어, 수학 각각 과목별로 70% 커트라인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학과의 한 학생이 국어, 수학, 탐구, 종합 점수 몇 점으로 커트라인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각 과목별로 발표한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스카이건에서는 어느 대학 무슨 학과가 국어 수학 기준으로서는 학생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국어 커트라인 몇 점, 수학 커트라인 몇 점, 이거 평균 내보니까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어림입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한 구조에서 발표는 어림으로 지금 현재 발표가 되고 있다는 것도 냉정한 현실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대학에서 발표했던 통계 데이터가 이 이상은 없다라는 점도 정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연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탐구 2과목에 각 대학별로 합격선은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영어 스카이건에서 평균 몇 등급이고 최고는 몇 등급, 최저는 몇 등급까지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일단 합격 선상에 있는 영어 평균 등급 대학 비슷한 라인대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의대, 지대, 한의대도 국어, 수학 평균, 그 다음에 탐구 1, 2 평균 다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데이터 말고는 대학에서 공식 발표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됐는데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는데 좀 꼬이게 발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작년도 금년도 신입생 입시 결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학을 괴롭히십시오. 전화를 하셔가지고 몇 점이 합격선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고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화라도 확인해가지고 대학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추가 예비번호가 있네요. 지원도 어려운데 예비번호가 몇 번 돌 것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자, 서영고, 인문계, 가군, 나군, 다군에 있는 대학, 물론 고려대 오늘 다군에서도 빠졌긴 했는데 어쨌든 다군에서 서영고급이다. 18명 선발에 487번이 돕니다. 그럼 487등의 커트라인은 몇 점이고 처음에 18등의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를 예측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가나다군의 점수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학교도 44명 다군에서 뽑는데 427번이 돕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이대, 외대, 시립대 22명 뽑는데 140번이 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토탈 22명 최초 합격시켜서 마지막 번호가 22등 커트라인이 162등 커트라인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측하고 어디까지 돌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판단은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한 영역이지 않느냐.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사안이 있다라는 건 아시고서 이제 이 범위가 최대화돼 나온 학과들 지금 현재 구성을 시켜 놓은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그룹핑별로. 그 다음에 109페이지 의약학 계열도 지금 의대도 한번 보세요. 가군, 나군, 다군 109페이지 순천향대 31명 정시에서 의대 뽑는데 예비번호 336번까지 돕니다. 최상위권에서 300번대 이상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저게 저 밑에 있는 대학 일반 공대까지 얼마만큼 연쇄적 이동이 지금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끔찍할 정도로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자, 합격선 예측입니다. 111페이지. 스카이, 이거 언론 보도도 저희가 좀 나갔을 거예요. 주요 대학 스카이 394점 인문계, 탑10 377점, 인서울 344점, 자연계 392점, 383점, 349점, 의예과, 그다음에 주요 대학 학과별 자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화면 좀 올려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정시에 크게 분류가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게 30가지가 넘더라고요. 이 변수를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측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 가능 대학 범위를 좁히십시오를 안에 던졌을 때 이게 여러분들은 가능하실까 싶고, 대학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저도 이 부분들을 다 외울 수도 없는 거고 외워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이 자체가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쟁점들은 여러분들은 일단은 왜 이 상관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일단 인식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슈퍼컴퓨터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쟁점이 있으니까 이런 쟁점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들은 공감을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전산 시스템도 여러분들 드릴 겁니다. 지금 나가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전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입력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가르쳐 드리고 방송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 시간은 끝내고 그 전산 이 프로그램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 무료로 아마 드릴 거예요. 그거 받아가시고 사용 방법까지 익히시고 하십시오.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정시의 지원 사항에 또 변화라든지 중대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든 자리를 또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수시에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또 바라고, 만약에 정시에서도 지금 아까 3등급, 4등급, 5등급대를 받았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입시 결과가 저렇게 팩트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잘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 밖으로 목표한 대학에 또 진학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져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수시에 얼마만큼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뽑혀 나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중대 변수죠, 그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어떤 전산 예측 프로그램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제 시간 받겠습니다. 그 전산 시스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 시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로학원 공동대표 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개별적으로 수능 성적표를 다 받아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임성호 대표님을 통해서 어떤 수능 문제에 따른 수능 전체적인 결과에 따른 분석 결과를 받아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 수능 분석에 따른, 다시 말하면은 지금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대학교, 어떤 학과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모의 예측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수험생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신청하시는 그 수험생 모두에게 지금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가채점 설명을 하셨다면 익숙해질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 URL이 각각 문자로 좀 도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URL 보시면서 하나는 저희가 무료에 대한 무료 서비스의 모의 지원 서비스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나중에 정시 예측 합격 서비스에 대한 유료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하고 동일하죠? 네. 저희 대표 번호로 해서 발신번호 갔을 겁니다. URL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지난번도 굉장히 진지하게들 잘들 이렇게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지난번 방송할 때는 유튜브가 잠깐 좀 사고가 있었는데 오늘 그런 사고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하기 카톡 채널 추가를 눌러주십시오. 저희가 보이스피싱 때문에 안전하게 이런 방법 루트를 통했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채널 추가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나가셔도 상관이 없고, 또한 요번에 대학교 합격할 때까지는 이 채널을 유지하시면은 저희가 유익한 정보를 수시로 여러분한테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임성호 대표님이 워낙 언론 쪽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송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알차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널 유지하시고 나중에 뭐 불필요하시면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십시오. 자동적으로 지난번에 채널 추가되신 분은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식란이 있으시죠? 네. 거기 소식란의 첫 번째 12월 7일 종로학원 설명회 참석자 제공 프로그램. 네. 이걸 눌러주십시오. 지금 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까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 바로 가기 이걸 눌러주십시오. 예. 대충 다 도착들 하셨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럼 시간을 드렸으니까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프로그램 이용 바로 가기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구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화면이 보일 겁니다. 예. 그죠? 전국 대학 학과별 정시 모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가채점에 하셨던 분들은 이 화면이 좀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건데, 이번에는 이 숫자 같은 것들이 다시 보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아이디 회원가입해서 해당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름, 학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좀 시간적 여력이 있으실 거라 생각들고요. 집에 가셔서 지금 성적표를 안 갖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확인해 주시고, 오히려 화면,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을 더 참고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루트는 다 들어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금방 들어갔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눌러서 승인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 성적 입력표가 납니다. 지난번 가채점 때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표준 점수가 아니라 원점수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를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100분위하고 등급이 나가지고, 당연히 영어하고 한국사는 등급을 갖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최종적으로 성적을 갖다 최종 저장할 때는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성적표가 존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만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군, 나군, 다군에 대한 지역과 대학별 학과를 선택해서 자기가 지원하고 싶어 했던, 평상시 관심 갖고 싶어 했던 학과에 대해서 가군, 나군, 다군 각각 2회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채점에서 3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2회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신 다음에 각각 대학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서 지금 형태로 가군, 나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생각했던, 수험생들이 생각했던 학교와 학과를 갖다가 주관식으로 찾는 겁니다. 평상시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대학교의 반영 비율과 어떤 형태들이 많은 변수들을 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이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저희가 작년하고 달리 굉장히 프로모션 가격을 가미해서 좀 주문의 사정을 감안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표준 점수만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게 다 형성됩니다. 성적을 입력하고요. 이 부분입니다. 아마 임성호 대표님도 오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자기도 솔직하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표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점수를
잠깐만요. 네. 표점에 나와 있는 점수가 200점, 뭐 예상으로는 총 600점 만점을 했을 때 자기 점수가 실질적으로 나와줄 겁니다. 그럼 이 점수대 학생들이 다시 말하면 동점자 혹은 동점군 그쪽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국어의 평균 점수가 어떤지, 영어가 아니라 수학의 평균 점수가 어떤지, 뭐 사탐의 평균 점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 즉 저희 종로학원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반영한 수치를 갖다가 제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유불리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영어의 1등급 비율이 3.12%로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국의 메이저 학원들 포함해서 EBS 방송에서 3%대를 갖다 예측하는 거는 저희 학원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기획실과 임성호 대표님 하에서 3.8%, 3%대를 갖다 예측한 건 저희밖에 없었고 그만큼 아주 오랜 노하우와 경력을 갖추고 이런 수치까지도 아주 오랫동안 고심 끝에서 마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조합 결과가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불리한 결과, 이건 피하자 이런 얘기죠. 이런 형태를 갖다가 자기가 표준 점수를 갈 건지 100분위를 갈 건지 어떤 형태를 가져갈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아까 그랬죠. 주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찾아주는 시스템을 갖다 갖춰줬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계 가학원에서 관련된 자기가 유리한 형태의 성적 활용 지표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이번엔 자기가 상향 지원을 하겠다, 하향 지원을 하겠다에 대한 변폭을 줘가지고 맞춤식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개, 많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129건이 찾아지는 겁니다. 본인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가군, 나군, 다군의 각각 20개 군의 형태를 갖다가 선택하게 되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장바구니처럼 이렇게 담아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총 60개의 학군을 자기가 포트폴리오 할 때 관리해 가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서 좀 집약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과목의 선택폭을 찾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떤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군다나 나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차지한다라는 경향까지도 참고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은 요번에 굉장히 어렵고 또한 많은 변수가 있는 이런 그 입시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역할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좋은 성적 얻으셔서 모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